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을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울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정청래 의원이 무서워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많은 분들은 정청래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죠. 그런데 김경률이 비대위원으로 지명이 되자마자 떠든 얘기는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죠. 그런데 그런 김경률을 마포을에 전략 공천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김경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률은 JTBC 유튜브 장름한 여의도에서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논란 중에 둘 다 부적절하지만 이 디올백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다. 주가적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뚜아뜨네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저는 디올백 영상 차마 못 봤다. 차마 못 보겠더라. 이걸 제가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치 않은 것이지 않냐. 지금 이 사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이걸 어떻게 쉴드 칠 수 있겠냐. 사죄 드리고 이거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김경률이 디올백 수수 영상을 차마 못 보겠다라는 발언을 들은 황교익 씨는 최고 존엄에 대한 예의일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사과라니 웃긴다. 김경률 영상부터 보고 다시 말을 하기 바란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나면 사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쪽팔려서 차마 입도 번긋 못할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황교익 씨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김건희가 디올백 선물을 받는 동영상을 김경률이 차마 보지 못했다는 뉴스를 보니까 문득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29%의 국민도 윤석열 욕설 동영상을 차마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과 왕비를 모시고 사는 그대들의 아픈 마음을 뜻밖의 김경률을 통해 짐작하게 된다. 그대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기 참 힘들죠?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김경률이든 누구든 대국민 사과를 떤다 한들 씨알도 안 먹힐 소리죠. 우리 국민은 사과가 아닌 처벌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특별히 지역 당협위원장 면전에서 그들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전략 공천까지 할 정도로 신임을 하고 있는 김경률이 방송에 나가 연일 김건희 리스크를 떠들고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으니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단순히 김경률의 충심 어린 의견이었을까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게 혹시 한동훈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전국을 돌며 정치를 해보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권력의 맛을 보니 차마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말은 못하겠고 이처럼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윤석열을 압박하며 자신만의 정치색을 띄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권력의 맛을 들이면 영원한 아군도 의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너무나도 쉽게 권력을 잡는 모습 가장 근접거리에서 지켜본 한동훈인데 본인들 왜 그런 야망이 없겠습니까?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 어라? 이거 윤석열 밟지 않고는 내가 대권 잡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 들고도 남았겠지요.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 1호 이수정도 연일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사과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김건희가 경위를 좀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인재 영입 1호도 그와 같은 논리로 방송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의 정치 생명, 어쩌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황교안 꼴이 될 거라는 김종인의 말이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시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밝은 미소로 다시 복귀한 모습을 본 저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은 저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칼로라는 단어만 썼을까요? 본인도 잘 아는 것이죠. 법으로, 펜으로 지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축소 은폐되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김진성이 국힘당의 열혈 지지자였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군가로부터의 사주나 또는 공범이 있을 거라는 의구심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 듣기 싫으면 특검 받으면 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또 감추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어제 서영교 의원은 김진성의 얼굴과 김진성이 매경에 작성한 글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추종자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축소, 은폐하려는 이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권한은 최대한 누리고 책임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은폐하려는 이 후한무치한 정권의 행태,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하는 국민이 이제 없지요. 그리고 윤석열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습니다.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사건 바꿔치기로 국민을 청각장애인 만드는 이런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앞서 유시민 전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을 향해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해당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 아무것도 제가 없으니. 안 바뀔 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예,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냐 하면 질문을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어떤 문제예요. 생각이 있어요. 네. 정치는 이런 거고 국가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 야당에서 악을 쓰면 무슨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고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야 그건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한두 개는 말이 되는 게 있네. 그 너네 말 안 되는데 이거 한두 개는 내가 말이 되니까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근데 내 말도 일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만나가지고 한 반씩 해. 그래서 반띵을 한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인정해요. 지금 인정해요. 예. 안 변한다는 거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귀를 완전히 막고 있고요. 눈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얘기를 일체 안 들어요. 그리고 질문도 안 받고 누구와 토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태냐면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들 혹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유시민이 MBC 100분 토론 나와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보고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 상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예요. 저는 그 상태보다 조금 나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무능한 상태예요. 아니